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첫 번째로 발표를 맡게 된 보험자보험팀입니다. 저희는 MZ세대의 보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모니터스 무언가를 위한 단기 보험을 제시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문제 제기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본 아이디어의 주 타겟층인 MZ세대를 정의하고자 합니다. KB금융지주 경연구소는 MZ세대를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아우르는 연령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에 따라서 MZ세대를 현재 2030 세대로 지칭하고자 합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 따르면 MZ세대의 마이크로 트렌드는 1년 이내에 사회 주류 트렌드가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2019년 기준 1,700만 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제력을 가지고 주 소비 계층으로 구성한다면 이들의 쇼핑 패턴과 소비 전략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전략이 기업들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보험업계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보험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의 성장성 지표인 수입 보험료는 증가하고 있지만 초회 보험료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즉 신규 계약 증가세는 감소했는데 기존 보유 계약의 보험료 유입으로 인해서 보험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착시 효과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보험 가입률이 낮은 MZ세대의 신규 계약이 곧 보험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보험연구원에서 실시한 2019 보험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MZ세대를 구성하는 20대, 3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의 생명보험 가입률과 손해보험 가입률은 각각 58.5%와 66.5%로 전 연령층 가입률 대비 각각 14.2%와 9.7%의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즉 MZ세대의 보험 가입 유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MZ세대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려면 먼저 이들의 가입률이 낮은 원인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팀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5일간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2030 연령대 109명으로부터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전체 응답자 중 74.3%가 스스로 보험을 가입해본 경험이 없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보험 가입 절차가 복잡해서 보험 가입 기회가 없어서 보험 상품 정보가 부족해서 보험 약관이 어려워서 그리고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순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 중 보험 가입 절차가 복잡해서 그리고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에 주목했습니다.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는 MZ세대의 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를 보험 절차가 복잡하고 그리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MZ세대의 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MZ세대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보험 가입 절차 자체를 어렵게 느끼고 보험을 접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저희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각해보면 MZ세대가 일상 속에서 보험을 자주 접하고 보험이라는 개념을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상 속의 보험 노출 기회를 늘리고 수상적이지 않고 직관적인 보험 개념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험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재미있는 것을 지향하는 특성에 대응하여 소비자 참여 콘텐츠를 확대하고 소비자와의 접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판매 방식에 있어서도 디지털 채널 활용도를 높이고 새로운 채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MZ세대의 특성을 서술합니다. MZ세대가 재미를 추구하고 본인들이 직접 해당 컨텐츠에 참여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특징을 고려 보았을 때 이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요소는 바로 게임입니다. 게임은 개인이 직접 참여하여 재미를 추구하는 컨텐츠이고 주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MZ세대가 보험의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게임을 이용한 마케팅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러한 게임 마케팅이 효과가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시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1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령별 전체 게임 이용률 중 MZ세대의 PC게임 이용률 그리고 모바일 게임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게임 산업시장은 대규모이며 점점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MZ세대 이용률이 높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게임 시장을 활용하여 마케팅 전략을 기획한다면 효과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해 타겟층을 좁혀보겠습니다. 같은 실태조사에 따르면 RPG 게임은 MZ세대들에게 PC,
그리고 모바일 게임 장르 중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RPG 게임은 게임 이야기 속의 캐릭터가 직접 캐릭터를 연기하여 즐기는 역할 수행 게임을 말합니다. RPG 장르 특성상 게임 원이로 게임이 운영된다는 점과 캐릭터의 사망, 장비 손상 등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 직면하는 점 때문에 보험과 연관 짓기에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Z세대의 RPG 이용률과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보험 마케팅으로 RPG 유저를 타겟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안할 새로운 보험 마케팅 아이디어는 MZ세대 모바일 및 컴퓨터 RPG 유저를 타겟으로 한 모니터 속 모험가를 위한 단기 보험입니다. 게임 내 보험사 건물 혹은 NPC, 즉 게임 속 직원 캐릭터를 배치하여 현실보다 비교적 단순화된 보험 시스템을 운영하고 게임 내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MZ세대 게임 유저가 보험 시스템을 인식하게 하는 것을 넘어 자연스럽게 보험 계약과 보장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보험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험사와 게임사가 함께하는 일종의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서비스할 인기 보험 상품의 예시를 저희는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첫째는 게임 내 사망 페널티를 보장하는 보험이고 둘째는 게임 내 장비 손상 페널티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첫 번째 예시의 경우 RPG 게임 내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캐릭터의 사망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캐릭터가 사망할 경우 캐릭터는 경험치와 캐릭터의 능력치를 일시적으로 향상시켜주는 효과인 버프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손해를 복구하는 캐시 아이템이 게임 내에 존재하는데요. 이 아이템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게임 속 보험사에서 보장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시의 경우는 RPG 게임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장비 내부도 수리 시스템을 활용한 것입니다. 유저가 장비를 활용할수록 장비의 내구도가 떨어져 이를 수리하려 할 때 게임 머니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 비용 또한 게임 속 보험사에서 보장을 합니다. 실제 보험 시스템은 보편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발생한 비용을 우선 본인이 지불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해당 비용을 보장받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저희가 제시하는 게임 속 보험 시스템 또한 캐릭터의 사망 혹은 장비 손상이라는 사고가 발생하고 해당 사고에 대한 비용을 게임 유저들이 지불한 후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보험사가 해당 비용을 보장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듯 게임의 기존 시스템과 아이템을 사용하여 현실의 보험 청구 과정을 자연스럽게 구현했습니다. 게임 속 보험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가 구체적인 인기 장면을 통해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망 페널티 보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 유저들은 게임 속 존재하는 건물이나 NPC를 찾아가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보험 계약서를 확인하고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 상품의 내용이나 보험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을 한 후에 유저의 캐릭터가 사망을 하면 사망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이 페널티를 복구하기 위해 유저는 캐시 아이템을 구매하고 사용합니다. 그 직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유저에게 해당 화면과 같이 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알리고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유저가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면 이후 보험금을 받았다는 창이 뜨면서 유저가 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장비 손상 페널티 보험도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보험사나 NPC를 찾아가 보험을 가입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장비가 손상되어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보험사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이렇듯 보험 계약부터 보험 지급까지 현실과 유사한 방법으로 구성하여 유저에게 직접 약관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보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과 보험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현재 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해당 게임 IP를 활용한 기존 마케팅 기법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게임을 활용한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게임 안에서는 게임을 플레이하며 현실의 보험사를 접하고 현실에서는 게임 IP를 활용해 보험사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저희의 아이디어는 어떤 점에서 독창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최근 여러 보험사에서 진행된 다른 콜라보레이션 마케팅과의 비교를 통해 저희 아이디어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이색 콜라보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보험과 관련이 없는 업계와의 콜라보를 시도했습니다. 신한생명,
내차 보험 만기라면 삼성생명수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MZ세대를 겨냥하여 보험사의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앞서 말씀드렸듯 이색 콜라보 마케팅의 예시를 주고 사람들에게 해당 마케팅을 알고 있었는지를 물었을 때 91%가 해당 마케팅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마케팅이 해당 보험사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질문했을 때 변화 없음이 57%였으며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던 답변도 19%를 차지하는 등 해당 마케팅의 효과가 미미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식의 변화가 없다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사람들은 가벼워 보인다, 보험 가입을 억지로 유도하려는 느낌이 든다, 관련성이 크지 않은 업계끼리의 콜라보이다 보니 별 생각이 들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마케팅이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를 저희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소비 규모가 감소한 상황에서 상품에 대한 온라인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 두 번째는 관련 없는 업계 사이의 콜라보레이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와 콜라보 상품 사이의 연결성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보험회사의 상품은 일시적인 소비가 아니라 지속적인 소비가 필요하므로 마케팅을 진행할 때 보험 상품의 특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업계와의 협업을 하려면 보다 연결성 있는 콜라보 마케팅 방식이 필요할 겁니다. 여기서 저희 아이디어의 독창성이 드러납니다. 저희가 제시한 마케팅 아이디어는 보험사와 게임사라는 상이한 업계 사이의 콜라보이지만 연결성이 존재하죠. 앞서 보여드렸던 마케팅의 예시와 같이 MZ세대를 겨냥하며 관련 없는 업계와의 콜라보이지만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비슷한 맥락에 놓여있는 지점을 게임 내에서 찾아내어 현실의 보험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적용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연결성 있는 마케팅은 보험의 특성을 살림과 동시에 이색 콜라보의 장점으로 해당 마케팅이 신선하다는 느낌을 주어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쌍방향적인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점도 저희 아이디어의 장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게임의 지적 계산권을 오프라인 보험에 적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온라인 게임 요소에 오프라인 보험 요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마케팅이 온라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온라인 홍보 효과도 높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의 희장성 및 기대 효과입니다. 게임 회사와의 콜라보 마케팅이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뚜기가 넥슨의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와 협업을 맺어 진라면 카러플 연기면과 컵면을 선보였고 협업 이후 진라면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전월 대비 29.4%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소국 브랜드 스웨거가 게임 검은 사막과의 콜라보를 통해서 남성용 자업드로즈 검은 사막을 출시했고 해당 제품은 하루 전 온라인 마켓에서 주문 시작 직후 품절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게임 업계와의 콜라보 마케팅은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희는 모니터 속 보험가를 위한 단기 보험의 기대 효과를 NPC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N의 네세시티입니다. 바로 MZ세대들에게 보험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보험 상품을 이용하고 혜택을 받게 된다면 그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험이 유용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보험의 필요성을 인정이 되는 것이므로 현실 속에서도 보험의 필요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파서빌리티입니다. 바로 잠재 고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경제력이 없어 보험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10대들도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통해 보험을 접하고 이에 익숙해지게 된다면 후에 경제력이 생겼을 때 보험 상품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C, 컴프리헨드와 체인지입니다. 보험의 약관과 가입 절차가 복잡해서 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사람들을 위해 게임 속에서 직접 보험을 계약하고 상품을 활용하면서 보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보험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입니다. 자신이 주로 하는 게임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보험 상품은 현실에서 해당 보험 상품이나 보험사를 접하게 되었을 때 더욱 친근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는 보험사의 브랜드 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현재 낮은 연령대의 신규 고객 유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보험 산업에서 MZ세대가 주로 소비하는 콘텐츠인 게임과 보험을 효과적으로 접목한 저희 팀의 아이디어는 후에 보험업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NPC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사보험팀은 우리 보험사로는 보유계약, 실보험료 증가로 예액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규 고객 유입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실태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신규 고객 감소 이후로 현재 700만 명에 이르는 MZ세대에게 보험이 필수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 보험 사회인 절차가 복잡하고 또 보험에 대한 낮은 인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MZ세대에게 보험인식 변화를 목적으로 게임사 공동으로 게임 내 보험사를 설립하고 단순화된 보험 시스템을 운영하여 게임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대비하는 인게임 보험 상품 판매가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자, 5분 만에 걸쳐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현업에 있으면서 이제 MZ세대에 대한 보험 인식을 좀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 중에 게이미피케이션 통해서 어떻게 이제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잘 파악을 해서 발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실제로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진짜 MZ세대 분들이 많이 보험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뀔까요? 어느 정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일단 MZ세대 중에서도 저희가 게임 유저들을 타겟으로 삼았는데 게임 유저들에게 타겟으로 삼았던 이유가 게임에 대한 충성도, 브랜드 충성도도 있고 게임에 대한 익숙함이 있는데 이 익숙함을 보험업계에 대한 친근감을 끌어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대한 게임에서 혜택을 얻다 보면 게임 유저들이 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본인이 상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된다면 보험 자기와 멀리 느껴지는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를 받지 않으면 현실의 보험에서는 혜택을 보장을 못 받잖아요. 근데 그 게임을 통해서 보장을 받음으로써 그 보험의 장점과 혜택을 본인이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 인식이 제고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임 세계에서의 어떤 보험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간접 경험 이걸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 개선 효과가 있을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첫 발표에서 많이 좀 떨렸죠? 그러니까 너무 주장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각자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창의적인 내용 굉장히 좋은데 이거를 이제 게임과의 어떤 융합을 할 경우에 그거에 대한 어떤 좀 더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게임에 아니면 게임 직접 만들거나 좀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한 걸 아까 얘기해 주시고 또 혹시나 저는 이제 제가 게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경우에 만약에 학생들이 일부러 보험사기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일부러 안 죽었는데 죽도 안 되거나 친구가 게임을 해서 나중에 하고 뭔가 한다거나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걸 한번 편안하게 저희가 역할을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역할 분담은 다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자료 조사는 다 같이 했고요. PPT를 만드는 분들 따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 대본 작성하고 발표 만든 사람들로 역할 분담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구현 게임을 본인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그 게임에 생각한 게임이 있나요? 아니면 새로 구축을 해야 되나요? 저희가 새롭게 게임을 구성하는 방법도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게임 유저를 보험의 고객으로 끌어오기에는 이미 형성된 게임 유저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게임사와의 콜라보레이션이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적절한 게임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 요소가 있고 장비 분석 요소가 있고 또 게임 머니를 쓰는 이런 RPG 게임이라면 자유롭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엉뚱한 질문이긴 한데 요즘 우리나라 게임은 세계적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콘텐츠 자체를 국내화하는 게임에만 적용하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아니면은 글로벌하게 게임에 보험하고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하겠다는 그런
보시나요? 국내 게임 말고 해외 게임까지 사례가 넓어질 수 있는. 네,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목표로 삼은 것은 국내에 있는 MZ세대들의 게임 유저들을 대상으로 보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었는데 단순히 보험 인식을 개선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 회사 측면에서는 캐시 아이템을 구매를 함으로써 그 아이템을 이용하고 또 이 게임 내 보험사는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유저들 입장에서는 혜택이 될 수 있고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 주변에 실제로 게임을 많이 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물어보았을 때 결국에는 자기가 사용한 캐시 아이템의 그런 비용을 다시 보상받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 되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내의 MZ세대의 게임 유저들한테는 보험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또한 그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재미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재미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해외의 게임 시장에서도 당연히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이 점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보험 사기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걸로 이해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현실 보험과 유사하도록 인게임 보험 안에도 보장금액 한도를 존재하는 걸 설정을 했고 보장금액은 유저가 지불한 비용의 일정 %만 지불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캐시 아이템을 구매하고 사용을 했을 때 유저들이 지불하는 금액이 무조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험 사기를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우리 권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임상에서도 틀림없이 보험 사기가 존재할 수 있을 건데, 아까 사망인 경우에는 금전 연립 내면 150 금전을 받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다른 캐시 아이템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돈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죠. 그럼 내가 한 10번만 죽으면 충분히 그 아이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보장금액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10번을 죽는다고 해서 전부 다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정도로 죽는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2번밖에 못 죽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횟수를 한도로 할지 금액을 한도로 할지 고민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금액으로 하는 편이 유저들에게 더 와닿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보장 금액을 제한 한도를 두는 걸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죠? 저기 학생 질문이 있네요. 예.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행호팀의 김다경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그 보험 상품의 예시로 장비 손해일 때 보험금을 지급해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게임을 보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에는 그 게임 안에서 장비를 업그레이드 할 때, 약간 일정 부분의 확률로 다운그레이드가 되거나 그 장비가 아예 파손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 게임 회사들이 직접 그거를 그런 페널티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아이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게임 유저들은 내가 이 보험을 선택하던가 아니면 그 아이템을 선택하던가 둘 중 하나만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쵸. 그러면 이게 과연 보험사와 게임사의 협력인지, 어떻게 보면 그 게임 안에서 똑같은 보장을 해주는 걸 보장해주기 위한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말씀해주셨던 장비의 그런 다운그레이드에 대한 보상을 말씀해주신 게 맞을까요? 네, 근데 이게 하나의 구체적으로 보장 한도가 정한 게 아니라 장비와 관련된
그런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물론 제가 모든 게임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그런 방안들도 게임 회사들이 분명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게임 회사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보험 회사들이 그러한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과연 그런 게임 회사들이 이런 게임과 보험을 접목시킬 건지와 관련된 의문점이었습니다. 짧은 답변 듣고 네. 짧게 답변 드리자면 우선 저희의 아이디어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 다운그레이드를 보장해주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그 캐시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그 캐시 아이템에 상용하는 그런 똑같은 돈을 지급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저희는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게임 회사랑 보험 회사가 어떻게 하면 게임 회사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게임 IP를 활용을 해서 이를 활용한 상품들을 출시함으로써 현재 게임에 대한 브랜드 충성도가 있는 고객들을 겨냥을 해서 상품을 출시하는 등 그렇게 쌍방향적인 마케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